자, 212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8번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행 7번까지 했었습니다. 승용차를 외상으로 구입한 거래 9월 25일 거래를 불공유형 54번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25일 거를 조회하시게 되면은 여기 유형에 불공유형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불공유형으로 입력된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걸 확인을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한 전표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에 추가되는 부속 서류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고 하는 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작성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거기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9월 건이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해서 2기 예정 과세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네. 7월부터 9월로 여러분이 기간을 입력했죠. 그러면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여기가 사유가 되겠는데 우리가 불공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팝업창으로 불공제 사유를 우리가 선택해 줬잖아요. 그걸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걸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역이 서로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동차 구입 및 유지건으로 공급가액 2,500에 매입세액 250만 원.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으로 해서 이게 액자 구입한 거죠. 35만 원에 3만 5천 원. 그래서 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게 253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이라는 건 이제 급수가 TAT 2급으로 만약에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TAT 2급으로 넘어가면은 안분계산과 정산,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작성하는 법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은 이 안분계산이나 정산, 재계산도 다 불공제하고 관련이 있는 계산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FAT 1급 단계에서는 전체 그 매입건에 대해서 전체가 불공제되는 건 이것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분이나 정산이나 재계산을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 안분계산 탭, 정산 탭, 재계산 탭 여기에서 각각 자료를 입력해서 계산하면은 그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급수에서 높은 급수 할 때 그때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것이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저장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저장을 해야 이제 이것이 보관이 되는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저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저장 단추 있는 양식은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왜 저장 안 해도 되죠? 다시 조회하면 다시 작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불러다가 작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세무서식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인쇄 버튼을 눌러보면은 항상 그렇듯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는 양식이 실제 세무 보고할 때 사용되는 세무 양식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의 양식은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는 조회 화면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인쇄 버튼을 눌러가지고 세무서식은 어떻게 생긴 건가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 더 많은 공부가 됩니다. 여기에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화면 조회 화면하고 유사한 양식이기 때문에 뭐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 8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은 수행 8번. 9월 25일에 취득한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에다 등록해라 그랬네요. 자, 고정자산 등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에서 엔터를 3번 치시면은 커서가 이 아래로 계정 코드로 넘어옵니다. 어제 우리 등록했나요? 승용 요건 다른 승용차군요. 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 208번 확인. 자,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코드는 거기 표에 나와 있네요. 2002 엔터. 자산, 자산명은 승용 7466이죠. 입력합니다. 승용 7466.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2024-0925 2024-0925. 그 다음 이제 신규 취득 금액을 여기 기초가액에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규에다 입력해야 돼요. 24년도가 지금 당기에 해당이 됩니다. 당기에 취득한 것은 4번 신규 취득 증가에다가 우리가 그 차량의 공급가액은 2,500만 원입니다만은 부가세가 250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가세는 공제를 못 받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차량의 취득원가로 봤죠.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보게 되면은 그 9월 25일 날 전표를 입력할 때 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혼합분계할 때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공급가액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되죠.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니까. 따라서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에도 부가세 포함해서 취득금액을 2,750만 원으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부가세 공제받는 자산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만 입력해야죠. 왜냐하면 부가세는 자산이 별도의 계정 과목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근데 이거는 부가세가 차량의 취득원가였어요. 그래서 2,75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정액법이니까 9번에 여기 상각 방법을 1번으로 수정해야 되겠네요. 정액법 1번. 그 다음에 10번에 내용연수 5년으로 입력하시고요. 5. 경비구분은 800번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비구분이 여기죠. 800번대 0번 그대로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20번에 회사계상 상각비 지금 9월에 샀으니까 9, 10, 11, 12 요 4개월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월할 계산하면은 183만 3,333원이 계산이 됐네요. 이제 수행 9번을 볼까요?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한 승용 7466을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등록하시오.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지금 또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기초정보관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 딱 클릭하시고, 이것도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줄에다가 코드 102 차량 번호 255 7466 차종은 그랜저 회사
자, 고정자산 코드에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승용 7466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확인.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기초 주행거리 5km,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법인, 보험 기간에 2024 0925부터 2025 0925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고정자산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방법이죠. 네, 두 번 해보니까 또 기억이 나시겠죠. 자, 이제 수행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입 유형에서 앞에서 해본 유형이 뭐뭐 해봤었냐면은 51번, 53번, 54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연습해 봤거든요. 그러면 요 남은 유형이 57번이겠죠. 매입 유형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문제를 냅니다. 자, 나머지 57번이 뭐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겁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자,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매입했죠. 구입했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자, 그러면은 광고 홍보용으로 마우스를 샀으니까 이거는 소모품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선전비. 우리가 마우스를 그냥 사무실에 마우스가 자주 고장나니까 애비용으로 좀 마우스를 사놨다. 그러면 소모품비 정도로 처리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마우스는 이 사은품으로 주려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가장. 자, 그러면은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에는 신한카드니까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자, 먼저 이걸 매입 매출전표 상단에 입력할 때는 날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유형을 입력하는데 이게 57 카드과세 매입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이.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는 9월 30일, 유형은 57이 카드 과세 매입. 자, 카드 관련된 유형을 선택하면 카드사를 꼭 물어봐요.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한카드 확인. 네, 품명에다가는 마우스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는 모르니까 지나가고, 카드 관련 거리는 공급 가액에다가 여기에 나타날 금액, 즉 합계, 다른 말로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6만 원을 입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엔터하면은 이와 같이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카드 전표에 보면은요, 그 가맹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가 거래처가 돼요. 현웅 컵나라죠. 현웅 엔터. 현웅 컵나라 코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분계. 카드 거래니까 4번 카드를 입력해 볼까요? 자, 우리가 카드 매출 17번 카드 매출에서는 카드 분계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된 거 기억나시나요? 예.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입이잖아요. 카드 과세 매입이니까 뭐로 될까요? 외상 매입이 아니고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자, 우리가 상품을 카드로 샀다면은 외상 매입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용 마우스를 카드로 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에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입의 경우에 기본 계정 과목을, 카드 거래 매입은 기본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었겠죠. 그게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살리면 됩니다. 미지급금 맞으니까요. 예,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 맞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 6만원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에 개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로 고쳐야 되죠. 예, 수정합니다. 세 번째 줄에 코드를 광고 해가지고 833 광고 선전비로 여기를 고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유형을 지금까지 이제 다 해봤는데요. 우리가 자동 분계를 하지만 그러나 밑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살펴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부가세 신고서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분계는 회계 처리, 우리가 회계 처리가 정확히 돼야 되니까 밑에 분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 57번 카드과세 매입을 처음으로 하나 해봤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작성하겠습니다. 저장한 거 불러오겠느냐 물어보면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니요 하면 이렇게 새로 작성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입 거래를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매입세액란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매입세액란에 나타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일반 매입은 10번,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들어간다 하는 거 알았고요. 또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6번에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16을 그 위에 있는 15가 합계니까 매입세액 합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그것이 17번에 있는 요 세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갔습니다. 자, 방금 입력한 신용카드 매입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자, 신용카드라고 여기 항목이 돼 있으면 좋았을 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요 14번에는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 말고도 그 밖에 다른 매입세액 공제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신용카드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6만원이라고 하는 세액이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명세가 나타나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가 팝업창으로 나타나는데 41번부터 48번까지 8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명세를 보면은 신용카드 전표, 매출 전표 수취분 일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 고정, 자, 고정자산 매입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변제 매입, 변제 대손세액. 이 재고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자는 해당이 없어요. 간이 과세자들은 재고 자산을 전부 판매한 걸로 재고에 대한 것도 매입세 공제를 모두 받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재고에 있는 것도 전부 판매로 봐요. 판매로 보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났는데 그걸 실제로 판매로 보니까 다시 이 재고 매입세액에서 또 빼줍니다.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신용카드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이 명세를 보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닫아주겠습니다. 네,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여기 14번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류 중에 어떤 부속서류가 있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부속서류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성이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자, 7월부터 9월로 작성해 보면 여기 한 줄 현웅 컵나라 거 작성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위에는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돼서 60만 원에 6만 원, 사업용 신용카드에 60만 원에 6만 원. 만약에 누락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 상단에 보면 불러오기라고 있잖아요. 불러오기로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에서 다시 한번 불러오면 누락된 게 있으면 불러지는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반영할 수가 있다. 네, 자 그러면 57번 카드과세 매입까지 해봤습니다. 자, 213페이지의 그 중간 부분은 이제 수행과제 풀이입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부터 매입 유형 51번 과세 매입 9월 5일 거래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또 풀이가 계속 나옵니다. 수행 2번은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으로 우리가 했었고요. 또 수행 3번은 9월 15일 거래,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인데 컴퓨터 구입한 거죠. 고정자산 매입. 네, 그래서 풀이가 쭉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풀이냐면요. 218쪽까지입니다. 자, 수행 팁을 보시겠어요?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매입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전표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다 한 번씩 봤던 부속서류들이에요. 자, 부속서류라는 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첨부서류로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우리가 부속서류라고 그러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여러 번 봤었죠? 51번 과세 매입, 52번 명세 매입 이런 거는 이제 51번 과세 매입하고 54번 불공 매입은 우리가 해봤죠. 11번 과세 매출, 12번 영세 매출. 여기서는 이제 12번 영세 매출은 안 해봤지만은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는 유형들이 이런 유형들이 간다 이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라는 우리 부속서류도 우리 작성해봤죠. 13번 면세 매출하고 53번 면세 매입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17번 카드과세로 입력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57번 카드과세 유형으로 입력을 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자,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거 아까 시작하면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의 수행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기 신고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을 수행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자, 이 수행 1번을 보겠습니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네. 자, 총 매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그 다음에 총 공급가액 쓰는 난이 이제 시험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답안을 입력하는 칸이 만들어지겠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매수가 5면은 5, 공급가액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여러분이 답안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를 본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기 예정으로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 9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간으로 입력했던 그 기간이에요. 작성해 보세요. 7월부터 9월로요. 네, 그러면 매출이니까 위에죠. 전자니까 이 부분이고요. 매수는 5죠. 예, 공급가액은 이거죠. 이 두 개를 답안으로 입력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행 2번도 해보겠습니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냐? 자, 밑에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밑에 있죠. 전자니까 위에서 봐야 되고, 거래처 수를 물어봤어요. 매입처가 거래처 수입니다. 답안에다가 4 입력하면 되겠죠. 다음 수행 3번을 해보면요.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번에는 전자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닫고 전자 계산서 합계표 한번 그냥 계산서 합계표라고 되어 있죠. 네, 계산서 합계표 들어갑니다.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작성합니다. 7월부터 9월로 정기해서 엔터 하면 되죠. 자, 수행 3번의 질문이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이죠. 자, 매입이 밑에잖아요. 전자 총 매수 하나, 공급가액 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매출거래의 발행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제 요 계산서 합계표는 질문이 끝난 거 같아서 닫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발행 직계표를 찾으면 되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라고 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조회하는 거죠.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해서 작성해 보면 아직은 비어 있네요. 칸이. 자, 위에서 불러오기를 또 합니다. 불러오기 예. 한번 읽어 드립니다. 발행된 매출거래 발행 금액이 얼마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 금액은 16만 5천 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6만 5천 원이다. 다음은 수행 5번이죠. 신용카드 매출점포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수취한 게 아까 그 마우스 구입한 그건데, 자, 아까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요거 작성했었죠. 60만 원이죠. 60만 원. 6만 원이죠. 6만 원.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60만 원이고 여기는 6만 원이죠. 여기서 6만 원이라고 찾으셔도 되고. 자, 요거 닫고. 다음에 수행 6번.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거래 중에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아까 작성을 했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요 금액이 답이 되는 거죠. 253만 5천 원. 이렇게 우리가 이 부속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저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본 이유가 이러한
부속 서류를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답을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죠. 222쪽까지가 풀이입니다. 자, 이제 제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면서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간을 입력해 가지고 7월부터 우리가 9월로 작성해서 이거 보는 방법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그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유형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에는 11번 과세 유형으로 입력한 게 여기 나타난다는 거. 이것 좀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하면은 여기 3번에 들어갑니다. 3번에. 그 다음에 건별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FAT 1급에서는 건별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만은 증빙이 없는 매출을 말합니다. 증빙이 없는 매출은 14번 유형으로 입력하는데 그건 4번에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세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입력 안 해봤습니다만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5번에 기입이 되고요. 직접 수출한 수출 실적 명세서로 입력한 거다. 그러면 16번 수출 6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다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란으로 가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일반 매입은 10번, 51번, 52번, 54번, 55번 세금계산서 매입의 유형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51번하고 54번을 연습해 봤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도 51번과 54번은 해봤죠. 그 다음에 14번에는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명세가 나타났었죠. 거기에 41번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건이었어요. 일반과 고정으로 나누어져서 두 개 41, 42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16번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기록되는 곳이죠. 네.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입력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하는 18번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것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요. 그런 지시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10,000원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00원의 세금을 공제받는 그런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총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여기에 나오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면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그림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를 공부하겠는데요. 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이다. 그러면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있죠. 매출세액을 분류한 부가세 애수금과 매입세액을 정리한 부가세 대급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정리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 정리분계라고 그럽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부가세 애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차감시켜 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리분계를 밑에 거 보시면은요. 자,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정리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부가세 애수금은 그동안 부채로 대변에다가 우리가 부채 증가를 시켜왔잖아요. 정리는 반대쪽에 하는 거니까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을 기록을 합니다.
금액은 이제 3개월 단위로 하니까 그걸 합계가 여기에 합계를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치 부가세 대급금, 이걸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자산이니까 차변으로 자산 증가시켰잖아요. 정리할 때는 이걸 대변에다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가령 100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7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바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그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자비익으로 10,000원을 잡아요. 자비익으로. 이 자비익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액은 10,000원이 줄어들어서 29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리는 언제 하는 것인가? 여기 이 본문을 또 읽어보면은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1년에 이렇게 4번 하게 됩니다. 법인은 1월부터 3월까지는 3월 31일 날, 4월부터 6월까지는 6월 30일, 7월부터 9월 것까지는 9월 30일, 10월부터 12월 것까지는 12월 31일이니까요. 세 개가 다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네. 예정, 확정 구분해가지고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이런 정리분계를 합니다. 자,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정리합니다. 미수금. 환급세액인 경우는 미수금이다. 환급세액은 뭐가 나올까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 아까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다면은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납부한 매입세액은 12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수 있느냐? 많을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많이 하는 과세기간에는요, 신규 투자, 장비나 건물이나 이런 것 등을 자산 취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죠. 그럴 때는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매번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기업, 회사가 있죠. 영세율 사업자. 예, 재화를 전부 수출하는 법인은요, 수출을 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없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니까 매출세액이 없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매입을 할 때는 부가세를 부담받죠. 예, 부가세를 내게 돼요. 그것이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그걸 부담했던 부가세 대급금을 전부 세무서를 통해서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환급받는다고 그래요. 그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금이 100만 원이고 대급금이 만약에 1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환급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의 정리분계, 환급세액이 있을 때의 정리분계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납부시 분계는 뭐 별거 아니죠. 미지급세금 납부했을 때 분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환급은 환급 받았을 때 분계입니다. 그건 뭐 아마 딱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분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데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정리분계가 주로 나왔었거든요. 정리분계가. 근데 가끔 요즘은 납부시 분계도 내더라고요. 납부시 분계. 이건 더 쉽죠. 뭐 납부시나 환급시 분계는 간단하니까요. 자, 그러면 밑에 수행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1번 보시면,
제2기 애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예, 질문이 여러 개네요. 그러면은 아예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수행 1번부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해봅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